오늘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떻게 집을 사야 하는지 저 흑신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제게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지각색인데요. 월 100만원 버시는 분부터 월 5천만원 버시는 분까지 매우 다양해요. 그리고 모은 자산이 하나도 없는 사회 초년생분들도 많지만 강남 건물주도 계시고요. 그중에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모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중년분들 중에도 모은 돈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으세요. 나이가 40대이신데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사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40대가 되어보니 왜 우리나라 40대, 50대 분들이 돈이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보통 아내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시잖아요. 그럼 소득은 반으로 줄고 아이를 키워야 하니 지출은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40대 분들도 이럴진데 20대, 30대 사회초년생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시드머니가 없어서 집을 못 사고요. 그럼 20대, 30대 사회초년생들은 소득은 적고 돈도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할까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내 집 마련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네, 맞습니다. 그건 청약입니다. 잠시만요. 형님들, 제가 지금 청약이 답이라고 말하려고 서두에 이렇게 사발을 풀었겠어요. 아니, 말을 끝까지 듣고 뒤로 가기 누르세요. 청약 말하자마자 다 나가버리셨네요. 청약하라는 게 아니고요. 돈 없을 때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 청약인데요. 청약은 당첨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당첨을 좋은 곳에 받아야죠. 지금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에 청약 당첨 받아놓고 청약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외곽에 분양 받을 바에 오히려 청약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다고 중심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되기 힘들잖아요. 요즘 청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신생아가 필요합니다.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신생아에 엄청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신생아 없잖아요. 사회초년생분들 신생아 없잖아요. 신생아는커녕 2030분들 결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40대, 50대 분들은 청약 가점 계산해 보시긴 한 거죠. 점수 저참하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오히려 40대, 50대 중년들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출산 국가이니 출산 관련해서 복지 예산을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럼 모아놓은 돈도 없고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할까요? 지금 순간적으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투자와 실거주 분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투자와 실거주의 분리 전략이 뭐죠? 서울 같은 상급지에 집을 사서 비싸게 전세를 주고요. 나는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 같은 하급지에 저렴한 월세 사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 2가지 나왔습니다. 첫째는 비싸게 전세 주는 것이고요. 둘째는 저렴한 월세 거주입니다. 즉, 애매한 위치가 아닌 경기도 상급지나 서울의 집을 매수해서 전세를 줘야 하고요. 내 직장이 지방이면 지방에 저렴한 월세 사는 것이고요. 내 직장이 수도권이면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에 저렴한 월세를 사는 거예요. 상급지 전세 주는 것과 하급지 저렴한 월세 사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투자와 실거주 분리 전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이 개념이 부족하세요. 2 종류의 실수들을 하시는데요. 투자와 실거주의 분리 전략의 첫 번째 실수는 상급지에 집을 사고 나서 나도 상급지에 월세를 사는 경우입니다. 그럼 뭐하러 내 집 놔두고 남의 집 월세를 사나요? 내가 하급지 월세 살 거 아니면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상급지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투자와 실거주 분리 전략의 2번째 실수는 돈이 없는 경우에 경기도 외곽 하급지를 매수해서 전세 주는 것이고요. 본인은 매수한 집 근처 하급지에서 월세 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급지에 월세 사나요? 그냥 하급지에 집 샀으면 그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낫죠. 즉, 부동산은 수요 많은 상급지를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매수할 때는 내가 산 부동산이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알지 못해요. 수요 많은 부동산인지는 내가 매도할 때 비로소 판별이 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쉬운 건 돈을 주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고요. 반대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돈을 받고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잖아요. 제가 왜 부동산 살 때 아파트만 사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에요. 가격을 낮춘다고 매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즉,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되고요. 남이 좋아하는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의 트렌드가 뭐죠? 얼죽신이죠. 신축이 중요하고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경기도 외곽 신축을 사는 게 나아요? 경기도 핵심지 구축을 사는 게 나아요? 하이공님들, 지금 10명 중 5명은 대답 못 하셨어요? 직전 영상 안 보신 거 티 다 났어요? 제가 직전 영상에서 경기도 외곽 신축과 경기도 중심지 구축 중에서 뭐 사라고 했죠? 네, 경기도 중심지 구축 사라고 했잖아요. 광수구평 아시죠? 제가 만든 용어이고요. 경기도 핵심지예요. 광명, 수지, 구성남, 평촌의 약자예요. 경기도 상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실제로는 경기도 상급지 30년 된 구축을 사요? 아니면 경기도 외곽지 신축을 사요? 네, 경기도 외곽지 신축을 사죠. 그럼 왜 사람들은 경기도 외곽지 신축을 사는 걸까요? 지상에 차 안 다니고요. 조경 좋고 커뮤니티 잘 되어 있는 신축의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리는 거죠. 입지보다는 아파트 상품성에 마음이 혹한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안 해봐서 입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아이고, 혹시나 알겠다. 그럼 어쩌라는 거냐? 네 말대로 경기도 중심지 신축 살 돈 없을 때는 경기도 중심지 구축 사라는 거 이제 알겠다. 그런데도 난 돈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 집 마련하라는 거냐? 그만 입 나불대고 정답을 말해라. 알겠습니다, 형님들. 바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데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바로 중심지 구축을 정책 대출해서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 3가지 나왔어요. 첫째 방법은 중심지 구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책 대출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거주입니다. 위 3가지 방법이 5월이 아니고 엔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3가지 방법대로 하면 돈 하나도 없어도 내 집 마련 싹 가능합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 외곽 신축 샀다가 3기 신도시 공급 폭탄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중심지 구축을 매수하시고요. 지방에서는 광역시 학군지 구축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아닌 중소도시는 아예 매수하지 마세요. 그럼 돈 한 푼 없는데 서울은 살 수 없고요. 경기도에서 중심지 구축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과천, 분당은 너무 비싸서 제외하고요. 경기도의 핵심 중심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수구평입니다. 하지만 땡전 한 푼 없는 분들은 광수구평 구축도 비싸서 못 삽니다. 이럴 때는 광수구평 인근을 사시면 됩니다. 광수구평 구축이 비싸면 기이영, 부산 구축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광수구평 구축이 비싸서 못 살 때는 인근 구축이라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광명 옆에는 뭐가 있죠? 네, 부천이 있습니다. 수지 옆에는 뭐가 있죠? 네, 기흥과 용통이 있죠. 구성남 옆에는 뭐가 있죠? 네, 분당이 있죠. 구성남이 분당보다 서울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남이 위치 깡패라는 거고요. 구성남 인근 구축인 분당은 비싸서 못 사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수구평에서 평촌만 남았네요. 평촌 옆에 뭐가 있죠? 네, 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광수구평 구축을 못 사면 어디를 사야 하죠? 네, 기영, 부산을 사시면 됩니다. 형님들, 기영, 부산 두 문자가 너무 어거지 같으세요? 아니에요. 기영이 아시죠?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기영이 있잖아요. 검정 고무신 주인공이 바로 기영이잖아요. 검정 고무신 만화 저만 보고 자랐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생긴 아이 이름이 기영이입니다. 기영이는 부산에 산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실제로 검정 고무신은 마포구 염리동을 배경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기영 부산을 사실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신축은 역세권이 아니어도 신축발이 있을 동안은 수요가 있는데요. 구축은 역세권이어야지만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영 부산을 사실 때는 역세권을 사셔야 합니다. 광역시에서는 역세권보다는 학군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광역시 구축 사실 때는 역세권보다는 학군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라면 둔산동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다. 흑수저의 신. 지금까지 땡전 한 푼 없는데 내 집 마련하는 방법 3가지 중 첫 번째인 중심 구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땡전 한 푼 없는데 내 집 마련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정책 대출 활용입니다. 정책 대출의 대표적인 것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매우 파워풀한 대출입니다. 금리가 2% 후반대입니다. 그리고 DSR을 안 보고 DTI만 봅니다. 즉 소득이 적어도 대출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소득이 적다고 DSR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안 해주면 서민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이 작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정책 대출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폭증하는 시대에 정부가 대놓고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는데 본인이 소득이 낮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대출받아서 주식, 코인 투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대출받아서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대출받아서 내 자산 증식의 디딤돌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름이 디딤돌 대출이고 보금자리론인 거예요. 생애 최초면 집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2%대 저금리로요. 이런 게 바로 국가가 공인한 사기대출인 거예요. 그리고 정책대출을 받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금리 2% 후반대로 정책대출 받아서 집 사고 남은 돈을 정기예금에만 넣어놔도 이자 3%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대출 받으실 때는 최대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소득이 낮은데 디딤돌 대출을 아직도 활용 안 하고 있다? 이건 굴러들어온 복을 뻥 차버린 거예요. 금융 문맹인 거예요. 10년에 통화량이 2배씩 늘고 있고요. 집값이 10년에 평균 2배씩 오른다고요. 수도권 핵심지 집값은 10년에 3배씩 집값이 오른다고요. 그런데 정부가 저소득자들에게 2%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데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할 생각은 안 하고 뭔 놈의 행복주택이에요. 제가 임대주택에 살지 말라고 했죠. 행보주택, 신혼희망타운, 국민임대, LH 매입 임대주택 이런 데 살지 마세요. 이런 임대아파트 들어갔다는 말은 내 소득이 낮다는 것이고요. 그 말은 디딤돌 대출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디딤돌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세요.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흑수저 출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은 안 하고 자꾸 임대주택에 안주하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임대아파트에 살면 왜 안 되는지 따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흑수저의 신. 땡전 한 푼 없는데 내 집 마련하는 세 번째 방법은 실거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내 집에 살지 말고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소득도 꽤 되고 자산도 어느 정도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비싼 전세 깔고 살지 말고 상급지 집 매수해서 전세 주고 나는 외곽지 저렴한 월세 사라는 말입니다. 이 방법이 자산 증식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런데 투자와 실거주 분리 전략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급지는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매점 갭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다고 쳐볼게요. 상급지의 전세가율이 55%라면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5.5억인 거예요. 그럼 내 현금이 얼마 있어야 이 집을 살 수 있죠? 네, 4.5억입니다. 내가 신용대출 1억 받는다고 쳐도 내 현금 3.5억 있어야 해요. 형님들, 지금 통장에 3.5억 있어요. 3.5억이 아니라 3,500만 원도 없잖아요. 그리고 갭 투자를 하면 내가 실거주할 월세집도 따로 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도 낮고 모은 돈도 없으면 투자와 실거주의 분리 전략보다는 정책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하는 것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석 달이 빌라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요즘 또 경매씬에서 빌라 사서 한 달 만에 팔아서 2천만 원 벌었네, 1,000만 원 벌었네 그러고 있는데요. 그건 일부 성공담이에요. 그건 경매 강사들 배만 불려주는 거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산 빌라가 진짜 한 달 만에 팔릴 것 같으세요? 부동산 바닥이 그리 만만한 것 같으시냐고요. 그럼 그 빌라 1년 있으면 팔릴 것 같으세요? 그 빌라 10년 있어도 안 팔릴 수 있어요. 자꾸 이야기가 새네요. 죄송합니다. 이 아파트는 평촌 한가람마을 세경이란 아파트입니다. 19평이면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이고요. 범계역과 범계역 상권 이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월판선 공사 중으로 추후 안양 운동장역이 들어서면 전철역과 더 가까워집니다.
단지 앞에 평촌공원이 있고 공원 바로 옆에 평촌도서관이 있어서 환경이 매우 쾌적합니다. 욜로 생활한다고 돈 한 푼 없는 형님들일수록 임대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월세 내면서 살지 마시고요. 월세 살면서 이상한 경기도 외곽이나 인천에 청약 신청하지 마시고요. 정책대출 받아서 저평가 아파트 사서 대출이자 내세요. 자본주의에서는 무주택 상태로 전월세 사시면 안 됩니다.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다음에 대출이자를 내셔야 그나마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예시까지 보여드렸어도 언제 어디를 사야 할지 도통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죠. 제가 상담을 해드릴 때 아파트 추천을 하면 정말 이틀 만에 가계약금 보내시는 분도 있지만 매수를 포기하는 분들도 꽤 되세요. 왜 누군 사고 누군 못 살까요? 그건 본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소에 공부하고 임장을 열심히 해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도 본인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 거고 납득이 돼야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거예요.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땡전 한 푼 없는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축이 아닌 중심지 구축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경기도 중심지는 광수구평이지만 광수구평이 비싸다면 인근 기영 부산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영 부산은 기흥, 영통, 부천, 삼본을 말하는 겁니다. 검정고무신 주인공 기영이는 부산에 산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구축은 역세권을 매수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정책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서민에게 지원해주는 특급 혜택입니다. 내가 소득이 낮은데 이런 정책 대출을 받지 않으면 엄청 큰 손해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거주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고 목돈이 있다면 투자와 실거주 분리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고요.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고 소득이 적다면 투자와 실거주 분리 전략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럴 때는 내 집을 매수해서 실거주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낼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정책대출 받으면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니까요. 정책대출 받아서 실거주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형님들은 제가 왜 자꾸 다 쓰러져가는 소형 구축을 매수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당연히 신축이 좋고 방 3개, 화장실 2개 평면을 매수해야 수요가 많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입지가 뒷받침된다는 가정하에 신축을 매수하는 것이죠. 신축이던 평형이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입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입지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간단하게 입지를 분석한 영상 있죠? 2024년 11월 6일에 떡상하는 아파트 고르는 6가지 기준 올려드렸잖아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완전 초레전드 영상입니다. 입지 평가 기준 6가지가 강남역 세신학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입지 기준들이 더 있지만 초보분들은 우선 강남역 세신학원만이라도 먼저 공부하시고요. 실력이 늘어나면 이 6가지 기준 이외에 입지 공부를 추가로 넣어 나가시면 됩니다. 형님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지겨우시죠? 죄송하지만 제가 영상 마지막에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입니다. 25년 2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지다가 드디어 오르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년 8월에 꼭지를 찍고 25년 1월까지 가격이 쭉 떨어진 거죠.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이 문제 낸 적 있죠. 24년 8월 매매지수 변동률이 꼭지였다가 변동률이 낮아지면서 폭락론이 득세했죠. 서울 집값 떨어지고 있다고 다들 난리였죠. 그 폭락론이 언제 가장 심했죠? 네, 올해죠. 25년 1월달, 2월달이요. 지금이요. 형님들, 제가 하락론자 영상들 보다가 인생 조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변동률이잖아요. 하단에 하늘색 선이 변동률 0.00%입니다. 즉, 하늘색 선보다 초록색 선이 위에 있으면 가격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24년 8월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초록색 선이 하늘색 선보다 항상 위에 있잖아요. 24년 8월부터 현재 24년 2월 첫째 주까지 서울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고요. 제가 서울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랬잖아요. 몇 번을 말씀드려요. 형님들, 저 구독자 8,000달이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지 변동률이 하늘색 선인 0.00%보다 높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랬잖아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4년 8월 이후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25년 1월 내내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00%였어요. 25년 1월 탄핵 사태로 국가가 난리난 시국에도 서울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집주인과 매수자 사이의 줄다리기가 엄청나게 팽팽했던 거예요. 형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가진 서울 아파트들은 1월 내내 신고가 경신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락론자들 영상 보면서 집값 떨어진다고 합리화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이 시국에도 집 사는 거 아세요? 제가 운영하는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 오시면 최근 매수 후기들을 모두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1월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상담을 받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다. 더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집 사라고 정말 상담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집을 산 다음에 가격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야 잘 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신 분들은 집 사세요. 혼자서 집 매수 관련해서 고민 해결 안 되시면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안내글과 흑수저 모여라 카페 링크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개그를 별로 못 쳤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흑수저의 신 채널이 원래는 개그 채널인데 자꾸 재테크 채널로 바뀌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진지충 모드 때문에 지겨우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턴 비웃음을 드릴 수 있도록 개그 연구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수저들이여, 땡전 한 푼 없어도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있으니 오피스텔이나 임대주택에 월세 살지 말고 내 집 마련해서 훨훨 날아오르리. 안녕. 다음에 봐요. 화이팅.